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섭 의원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책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으로 대체로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말하듯이 정치적인 편향성입니다. 제가 여기 몇 개의 사건을 들어뒀지만 여기 한정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 때마다 논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관예우 및 부패입니다. 홍만표, 진경준, 김영준 사건을 비롯해서 이것도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인권침해 논란입니다. 밤샘 조사, 수백 회 소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차례 대중적인 요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하자, 총장 임기를 장기화해서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개헌 및 수임 제한을 하자, 또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을 강화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인사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도 있기가 어렵고 개혁 및 수임 제한으로 전관예우를 막는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아예 전관예우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수임 제한 이런 문제도 안 나타나고 자체 감찰로 인권침해를 없앤다는 것도 권력기관의 자제를 기대하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대한민국 검찰 말고 선진국에서는 트럼프가 됐건 힐러리가 됐건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하고 친하고 싶어하고 스폰서 검사 문제가 생기는 나라도 없습니다. 기업이나 이익집단 등이 검찰이 어디에 누가 갔나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한 행사로 위법한 수사 관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검찰의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세 번째로는 수사 절차의 투명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25개 부 중에 인지부서가 13개에 이릅니다. 그나마 남부지검으로 금융조사부가 간 다음에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 검찰청이 수사지휘와 기소를 위주로 하는 검찰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위주로 하는 경찰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각종 특별수사본부, 특임검사 끝도 없이 생깁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등 극소수의 직접 수사 기관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생기는 것은 범죄와 맞부딪혀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그래서 적법 절차를 지키게 감독하라고 생긴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검찰의 원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기 빨간 사설표로 보신 것처럼 직접 수사를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중앙지방검찰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검찰청입니다. 이런 검찰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왜 문제냐? 대한민국 검찰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치 권력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치 권력과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통해서 이 압력을 관찰합니다. 검찰 하나만 잡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수사권을 직접 수사를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행사한다면 정치 권력이 압력을 넣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려고 할 때 압력을 넣어야 할 기관이 경찰과 검찰 두 군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의 양쪽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이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 및 기소권을 행사하면 서로 견제를 해서 사건이 왜곡될 염려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BS 정현주 전 사장의 배임죄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 한 사람만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권력에서 검사 한 사람만 압력을 넣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나누면 그렇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고 특별한 경우에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잘 아는 것처럼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의자들이 고위직 전관을 찾아가고 그에 따라서 비상식적인 수임료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 변론에 들인 노력과 시간에 따라서 합리적인 수임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 과정의 투명화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여러 학자와 실무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의 증거 능력이 다른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 제도가 실시가 됐지만 현재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녹음과 녹취록을 제공하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역시 낸 상태입니다. 조사를 녹음하도록 하고 진술인이 원할 때 즉석에서 녹취록을 제공한다면 수사 과정이 당연히 투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으로 보시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수사지휘권 및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고 검사 작성의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정상화하고 조사 녹음, 녹취록 제공을 한다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개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선진국에서 모두 당연히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총장님 처음 임명받으시고 나서 저희를 찾아와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하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방향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 소셜정치 미디어 금태섭 TV